오늘은 정사년에 태어난 경진일주를 가지고 있는 43세 여성에 대한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어느 계절에 태어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4월에 경금에 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시에 태어난 사람이다. 즉 초여름에 바위나 강철 잘 다듬어지지 않는 강철과 같은 이런 쇠와 같은 큰 덩어리의 쇠와 같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오후 시간이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금기가 좀 더 강해지는 시간이죠. 근데 여름에 이 금이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이 금이 열로 인해서 자꾸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잘 쓰임새가 있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타고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행의 구조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금일주기 때문에 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이 몇 개죠? 2개. 수가 없네요. 목이 2개, 화가 3개, 그리고 토가 하나. 그러면 2개, 4개, 8개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많은 게 화다네요. 화다. 예, 화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화가 많고 면 약으로 화를 극해주는 수국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네요.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 수가 없으면 이 화가 많은 걸 설계해야겠죠. 그래서 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하면 진토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가 많은 사주다. 사주의 구조, 즉 신강인지 신약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월지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월지에서 생조를 받았느냐라고 보면 못 받았네요. 화극금을 오히려 당했네요. 신령인데 강하게 신령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득세를 했느냐, 주변에 세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금이나 토가 있어야 되는데 금토 하나씩밖에 없네요. 그러면 실세를 했네요. 실세. 그리고 지장간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즉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금은 방압과 삼합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지장간이 다 금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유술, 신 하나 있네요. 그리고 사유축. 그러면 3개가 있네요. 3개가 있어서 득지는 했네요. 득지. 예. 즉 뿌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령이 이 사주에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운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이 세력을 갖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지장간의 힘이 가장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월지에서 일단은 신령을 했는데 극을 당한 신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극을 당한 신령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사주는 다관살 신약이네요. 다관살 신약. 다관살 신약은 인수가 용신이죠. 그래서 인수라고 하면 토네요. 토가 용신이다. 그래서 여기 맞아 써보면 진토면 편인. 진토 편인 용신. 편인 용신을 가졌다. 월지의 조우를 보면 남방향과 그리고 동방향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로 북향과 서양은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북서양 좀 서늘한 곳에서 사는 게 본인한테 좋겠죠. 진토 편인용신이라고 하면 진토는 이제 토에 해당이 되죠. 토의 성향을 가지고 토 중에 을개무니까 무토의 큰 산과 같은 이런 기운을 가지고 편인, 누군가를 가르치는, 요령껏 가르치는 또는 안내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좋다. 즉, 전후좌우를 한 곳에 머물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내나 또는 가르치는 직업 쪽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도 봐지겠죠. 그리고 격국은 월지에서 보죠. 무경병 지장간이 무경병 무경병 먼저 병을 봐야겠죠. 병 없네요. 경은 있는데 이거 보통 경이 정기에 오면 걸록격인데 정기에 오지 않고 중간에 오면 이건 이제 우리가 걸록이 되지는 않아요. 비견이 됐을 때 걸록이 되지는 않고 이 중에서 8자 중에 힘이 가장 센 게 화기 때문에 무경병에서 병을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격국으로 잡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니까 화극금을 해서 평관격이 되겠네요. 평관격. 즉 어려서 부모한테 받은 기운이 평관격이다. 힘을 좀 과시하고 조직적인 생활을 좋아하고 그리고 원리 원칙적인 것을 좋아하며 정의감이 굉장히 강한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신은 다관살 신약이라서 이 신약사주죠. 그래서 용신이 가장 좋은 희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네요. 네, 토가 가장 좋은 희신이고 두 번째는 본인에 해당되는 거겠죠. 금이고 기신은 가장 약하게 만드는 원인 화가 되네요. 그 다음은 금을 설계하는 것. 네, 그러면 수가 되네요. 수. 그리고 이 화를 도와주는 것, 목. 이런 것들이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장부는 화에 해당되는 심소장, 그리고 수에 해당되는 신방광, 그리고 목에 해당되는 간담, 그리고 이분이 가장 허약한 건 토, 비위, 금, 폐대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소화기 그리고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밥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을 갔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뭐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루에 좀 자주 일어나고 항상 위가 묵직한 이런 느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하수 와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선천적으로 소화기하고 폐가 약하다. 대운 분석을 해보면요. 조우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조우가 지금 남방향과 동방향이 안 좋다라고 했죠. 초년에 남방향이 들어왔네요. 남방향 아주 안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향이 가장 좋은데 서방향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서방향 조금 좋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북방향이 들어와 있네요. 많이 좋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운에서 이제 천간을 리크해 보면요. 천간은 용신을 생해주면 생이나 조를 해주면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극을 해주면 가장 나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신이 토였어요. 토를 생해줬네요. 초년에는. 그러면 생해주면
일이 어느 정도 됐고, 용신의 해가 25세 대운부터는 용신의 해가 됐네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크게 잘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45세부터는 용신을 설기했네요. 그러면 설기했으면 삼각형. 그리고 용신을 분산을 했네요. 임수부터는. 그러면 임수부터는 이제 그 설보다는 분산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낫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초년에는 환경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어떤 환경들이 좋지 못했는데 공부는 그런 대로 좀 했겠다. 그래서 뭐 상위는 아니지만 중에서는 조금 위로 공부를 했겠다. 후반기에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 상태에서 그것을 좀 더 펼쳐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의 대운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35세 대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성취도가 매우 높은 때고, 여기 이제 서방향, 원래 북방향이 가장 좋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로는 서방향이라 했어요. 그래서 조우도 그런 대로 괜찮다. 2018년, 19년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됐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19년 올해에 약을 지어 드시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조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북방향, 매우 좋네요. 매우 좋다, 매우 좋다, 그리고 좋다. 삶의 환경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이때도 좋았고, 이때는 좀 별로였네요. 그래서 여기 2017년도에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즉 여기 정관이 들어와 있네요. 바른 관이 들어와 있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 요 12월 달에 우리 서울에서는 로또 분양권이라고 해서 마지막 차를 탄, 즉 대출도 좀 용이하고 분양권을 쉽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분양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분양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에서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때 이렇게 보면 이분이 왜 이때 분양을 받았을까요? 일단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졌다. 성취도가 높다. 근데 이제 이 성취도가 이 사람은 정인편인 쪽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성사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 있어서 여기 신자지인에서 삼합이 드는 합이 들었다. 그래서 근데 어떤 합이냐? 수합이다. 그래서 이 지지로 보면 조우가 이 사람은 북방향이 좋죠. 그래서 북방향의 그 지지에 그 합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 천간은 뭐 목국토를 해서 용신을 극하긴 하지만 이때는 합이 들어서 그 결과 돈이 좀 나간다. 즉 당첨이 돼서 돈이 나간다. 2018년 자체의 기운은 뭐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 삼합이 드는 그 기운에 의해서 이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월지의 개념에서는 돈을 잃은 거죠. 잃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약은 전체적으로 좋은 긍정의 방향으로 갔고 돈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쓰여졌다. 그리고 조우도 삼합이 딱 들어서 조우 환경은 매우 좋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 직장을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두고 2019년도에 세무사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는 너무 짧은 기간 공부를 해서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정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도장을 또 잘 찍었겠죠. 그래서 그 실력만큼은 어느 정도는 나왔다. 최대한 나왔다. 짧은 기간 안에 한 것 대비 120% 정도는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주에서는 금사주가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아서 금이 녹는 거죠. 금용. 그래서 금이 제자리에 있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늘 변화를 이렇게 갖게 되니까 늘 기운이 빠지는 거죠. 예, 기운이 빠진다. 기어증이 온다. 근데 어느 장부의 기어증이냐? 용신 자체. 즉 비위. 토의 허증, 토의 기어증, 아니면 폐, 대장의 허증, 허증. 이 두 가지가 같이 왔다. 그래서 이분은 토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토의 기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즉 용신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투약을 했던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